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02년. 당시 17살이던 소녀가 감금된 곳으로부터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소녀 한 명이 감금당한 사건으로 생각되었지만 점점 이 극악무도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범인은 마츠나가 후토시 사형수, 오가타 준코 무기징역수. 그 당시 이 둘은 40살이었다. 사기와 협박 용의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도망다니던 이들은 어떻게 감금 살해 사건을 공모한 것일까? 그 사건을 낱낱이 밝혀본다. 범행의 용의자 마츠나가 후토시는 준수한 외모와 언변으로 오가타 준코 및 가족들 그리고 지인과 지인의 딸의 행동을 지배하였다. 사기와 협박으로 도망 중이던 마츠나가와 오가타는 집을 소개해 주었던 남성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로 속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이 남성을 이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했다. 마츠나가 사형수는 이 남성이 부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아내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별거할 것을 권유해 아내와의 사이를 멀게 한 후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서면화하여 약점으로 잡았다. 결국 아내와 별거한 이 남성은 당시 8살이던 딸과 함께 마츠나가 사형수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딸은 17살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9년여간의 악몽 같은 동거 생활을 하였다. 동거 생활은 참으로 잔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의 연속이었다. 마츠나가 사형수는 피해자 남성과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폭행, 전기 고문, 펜치로 신체 꼬집기, 장시간 앉아있지 못하게 하거나 검도의 쪼그려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식사는 돼지 기름을 얹은 밥밖에 제공하지 않았고 욕실에 가두어 한겨울에 냉수로 샤워, 수면시간 제한 등 할 수 있는 모든 학대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고문은 피해자 남성뿐만 아니라 당시 8살이었던 딸에게도 마찬가지. 딸과 남성은 이어진 학대로 정신이 쇠약해져 마츠나가 사형수의 지시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면화했던 악행을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상납을 요구당했고 내용은 각종 위자료 명목의 돈, 딸의 양육비로 마츠나가 사형수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총합 1083만엔이 넘는 이 금액은 금융대출, 부모와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마련된 돈이었다. 학대가 계속되었고 이 남성은 점차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공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1996년에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 남성의 나이는 향년 34세. 마츠나가와 오가타는 사체를 갈기갈기 토막내 시신을 유기했고 이 일에 대해서 마츠나가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체를 해체하는 데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 설계사가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해체 방법은 제가 고안한 고유의 방법을 썼습니다. 생선 요리책을 읽어서 츠쿠다니를 만드는 요령을 응용했습니다. 피해자 남성을 살해하기 전 마츠나가는 이 남성의 지인의 부인을 결혼 사기로 꼬드겨 남성과 같은 방법으로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학대를 이어나갔다. 지인의 부인이 마츠나가로부터 도망친 후 마츠나가는 오가타 무기징역수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나갔다. 1500만엔이 넘는 돈을 조금씩 나눠받으며 생활하던 마츠나가는 오가타 어머니의 송금이 끊긴 후부터 오가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오가타 무기징역수는 마츠나가에게는 비밀로 한 채 유후인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모른 마츠나가는 오가타 무기징역수가 도망간 걸로 간주해 오가타의 가족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마츠나가는 오가타의 가족에게 연기를 시켜 오가타 무기징역수를 불러들이고 한 남성을 살해했고 또 다른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과장하여 말한 뒤 가족들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다닐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대가로 4천만엔 이상의 금품을 갈취했다. 오가타 무기징역수의 부모와 여동생은 협박당해 계속해서 마츠나가가 살고 있는 집에 불려와 도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전 경찰관이었던 동생의 남편까지 마츠나가에게 붙잡혀 아들을 포함해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츠나가 사형수는 여동생의 남편에게 억지로 불만을 토로하게 한 후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가족들에게 오가타 무기징역수의 범행에 가담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도록 살해한 남성을 처리했던 주방배관을 바꾸게 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인다. 또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 가족 전원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마츠나가는 자신이 지시할 때만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게 하고 허락이 떨어질 때만 술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등 가족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식사는 준비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빵 종류가 대부분이었고 쭈그려 앉아 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8분 내로 식사가 끝나지 않으면 전기 고문이나 폭행을 저지르는 독특한 자신만의 룰을 사용했다. 화장실 사용, 수면도 전부 마츠나가가 통제했다. 마츠나가는 모든 행동이나 대화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서 있는 채로 지냈다고 한다. 물론 지인과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일절 금지당했고 가족의 서열을 매겨 때때로 서열을 바꾸는 등 서로에게 적대심을 가지도록 했다. 도망칠 곳이 없는 환경에서 마츠나가로부터 폭언, 폭행, 전기 고문을 받은 가족들은 마츠나가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오가타 무기징역수는 아버지가 이렇게 된 이상 마츠나가 씨한테 의지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라고 들은 것이 기억난다라고 재판에서 말한 바 있음. 이 참혹한 상황이 이어졌고 마츠나가는 결국 오가타 무기징역수의 가족들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때도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폭행과 전기고문 등 악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지만 오가타의 아버지가 사소한 말로 심기를 건드렸던 어느 날 마츠나가는 오가타 무기징역수에게 그녀의 아버지를 전기고문시켰고 그녀의 아버지는 거울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만다. 오가타의 가족들은 마츠나가의 지시대로 아버지의 사체를 토막냈고 이 사건으로 마츠나가는 가족들을 범행에 깊이 연루시켜 약점을 잡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일상적인 학대, 전기고문, 남편의 시체를 유기한 쇼크로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 마츠나가는 어머니를 욕실에 가두고 가족들에게 곤란한 건 너네들이잖아 라고 가족들에게 묻고 상태가 호전될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시켜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셔츠를 토막내고 유기했다. 어머니에 이어 마츠나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여동생을 남편을 시켜 교살하게 했다. 그 후로 여동생의 남편이 전기고문과 학대로 사망한 뒤 조카 2명도 살해당했다. 마츠나가가 가족 전원을 살해한 후 약 4년이 지난 후 피해자 남성의 딸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마츠나가와 오가타는 2005년 9월 28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 2명 모두 사형을 선고받는다. 오가타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마츠나가는 법정에서 공소하겠다, 재판에서 소리쳤다고 한다. 2007년 9월 26일 2심에서 재판부는 오가타에 대해 마츠나가 사형수의 폭력에 지배당해 범행에 관여해 수동적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1심 사형 결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